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2024로 연식 변경된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는 새로 추가된 트림인데요. 바로 르블랑입니다. 르블랑 같은 경우는 6세대 더 뉴 그랜저 때 나오면서 굉장히 가성비 있으면서도 뭔가 알짜배기 옵션들이 다 포함된 그런 트림이라서 진짜 그랜저를 사려면은 이 르블랑일 때 샀었어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. 아무튼 그 르블랑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현대자동차에서 플래그십은 세단에서는 그랜저가 있고요, SUV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팰리세이드에도 르블랑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금 르블랑 하면은 제가 이 그랜저 때를 떠올리면 가장 큰 특징은 약간 화사한 실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현재 르블랑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기존에는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인조가죽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르블랑부터는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색깔도 지금처럼 쿨그레이, 블랙과 쿨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쿨그레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 프레스티지나 아니면 캘리그라피로 가시면은 쿨그레이가 아닌 웜그레이가 있는데요. 제가 거의 1년 전쯤에 이 더 뉴 팰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그때 탔었던 트림이 캘리그라피였고요. 실내 컬러가 웜그레이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웜그레이는 하얀색에 약간의 브라운색을 탄 그런 컬러고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르블랑에 적용이 되는 쿨그레이는 하얀색에 약간 회색이 섞인 그런 컬러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쿨톤과 웜톤 있잖아요. 얘는 쿨톤이고 웜그레이는 웜톤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보았을 때는 쿨그레이보다는 웜그레이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아무튼 그 외에도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ACC 등등 뭐 통풍까지 굉장한 이런 편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르블랑만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4,100만 원대거든요.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죠. 이제 산타페가 또 5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는데요. 아직 가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최고 트림 기준으로 한 4천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 또 되잖아요. 국산차의 가격 차이는 진짜 너무 세밀합니다. 그래서 아래급 풀업을 사게 되면 위급 깡통 것도 겹치게 되고, 근데 요번 산타페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공개되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풀체인지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. 기존의 산타페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른 차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. 물론 산타페 같은 경우는 뭐 신형 3세대 플랫폼에 다양한 이런 최첨단 옵션들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격이 비싸겠지만 그래도 위급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약간 크랙이 있는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게 르블랑부터는 강제적으로 휠이 20인치가 들어가요. 익스클루시브는 18인치인데 르블랑부터는 다 20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. 거기서 휠 디자인만 조금 바뀌는데요.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은 희한하게 이게 노면이 좀 안 좋네요. 아무튼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은 뭔가 덜컹덜컹 거림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. 아마도 타이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기본적인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게 1열도 편안하긴 한데 팰리세이드는 2열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아무래도 이게 가족, 이제 패밀리카로 많이 타시다 보니까 이런 2열의 승차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현재 지금 저는 3.8 가솔린의 AW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. 르블랑에서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추가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차량 가액이 4,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사실 이 팰리세이드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사는 거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4천만 원 초반, 정말 맥시멈으로 중반까지 이렇게 옵션을 짜시는 게 조금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는 3.8 가솔린인데요. 이게 2.2 디젤이 있고 3.8 가솔린이 있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여기서 디젤 엔진으로 바꾸게 되면은 약 15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15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해가지고 디젤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배기량이 어마무시한 가솔린 3.8 엔진을 탈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특히 연비면에서 가솔린이 지금 20인치 휠 기준으로 AWD까지 같이 들어있는 20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8km에서 9km 정도가 됩니다. 실연비 같은 경우는
8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한 11에서 1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연비가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는 이 체감상 오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2.2 디젤을 갈 것인지 아니면 3.8 가솔린을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3.8 가솔린 같은 경우는 디젤과 다르게 이 초반 토크감은 조금 덜 하거든요.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 토크감은 뭔가 이게 터보 엔진이 맞나? 또 이게 6기통이거든요. 6기통의 터보 엔진이면 막 엄청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총 중량이 2.5톤입니다. 2.5톤을 끌어올리기에는 초반 토크감은 좀 부족해요. 근데 계속 쭉 항속하면 항속할수록 이 뒷심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롱 스트로크 엔진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쇼트 스트로크,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가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되는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. 숏은 말 그대로 짧고 롱은 깁니다.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은 숏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회전에 조금 더 유리하죠.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토크감은 적기는 하지만 쭉 고RPM으로 쭉 올라갈수록 뒷심이 있는 거고요. 반대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롱 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밀어주는 힘이 강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엔진이 구동되는 원리도 조금 다른데요.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압축해가지고 폭발하는 타입이고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은 이 점막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폭발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크랭크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디젤이 훨씬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과거에 2.2 디젤도 타보기는 했거든요. 근데 디젤은 확실히 이렇게 쭉 밟았을 때 초반 펀치감이 진짜 좋았습니다. 찐득하게 훅 치고 나가요. 근데 뭔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힘이 부족한 것 같다. 특히 이제 사람을 다 태우고 짐까지 태웠을 경우에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요. 가솔린은 초반만 약간 미적지근할 뿐이지 쭉 항속하면 항속할수록 너무 잘 나갑니다.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근력 운동이고 가솔린은 유산소인 것 같아요. 근력 같은 경우는 초반에 힘을 딱 주게 되면은 금방 이 중량을 칠 수가 있거든요.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제가 유산소라고 했잖아요. 유산소는 초반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꾸준한 힘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이 그래요. 이 초반 힘은 덜하지만 쭉 이 뒷심이 좋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타이밍은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아니 차가 이렇게 큰데 심장병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. 디젤도 타보고 가솔린도 타본 입장에서 심장병 아닙니다. 충분합니다. 사실 팰리세이드로 막 엄청나게 쏘면서 다니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우고 저는 막 이렇게 못 갈 것 같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1년 전쯤에 더 뉴 팰리세이드를 캘리그라피 최고 트림의 풀옵션으로 탔어요. 그때는 진짜 와, 이 실내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는데 너무 예쁜데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촉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시트가 이게 프레스티지부터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. 지금은 천연 가죽이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나파나 천연이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 타본 입장에서 나파 가죽은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고 표면도 매끈하고 되게 푹신하고 뭐라 그럴까 촉감이 진짜 좋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르블랑은 천연 가죽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천연 가죽이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약간 꺼끌거리고 약간 좀 이 지문? 지문 같은 게 만져집니다. 그리고 약간 딱딱해요. 재질 자체가. 아무래도 이 급을 나는 이유가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. 그리고 트림만 비교했을 때 르블랑과 캘리그라피가 거의 1,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뭐 정확히는 900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차인데도 트림에 따라서 거의 1,000만 원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더 좋아야 되잖아요. 캘리그라피가. 그래서 이런 실내 내장재라든지 고급감 아니면 재질 이런 것들의 차별화를 좀 많이 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르블랑이 뭐 좀 저렴해 보이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뭐 원가 절감이라고 느껴지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가죽도 많이 쓰여 있고요. 또 이런 인테리어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대신 뭔가 캘리그라피를 먼저 타봐서 그런지 저는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우드, 이런 가니쉬 이런 것도 캘리그라피 가면은 리얼 우드가 들어가거든요.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약간 화이트 톤, 약간 베이지 톤의 우드가 들어가서 그런지
진짜 원목 느낌 나고 너무 좋았는데, 이 르블랑에 들어가는 요 가니쉬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, 시트지?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고급스럽지는 않아요. 그냥 깔끔합니다.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가죽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뭐 나파 가죽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촉감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현재 지금 저는 AWD, H-트랙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이 H-트랙이 옵션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거를 넣으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. 일단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, 에코, 스포츠, 스마트 이렇게 있고요. 여기서 이 오프로드까지 갈 수 있는 샌드, 스노우, 머드가 추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차로 만약에 조금 뭐 캠핑도 다니고 레저도 다니고 약간 뭐 시골도 다니고 그러실 거면은 이 H-트랙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요즘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. 캠핑장을 가다 보면은 뭐 오프로드도 있고요, 비포장 도로도 있고 굉장히 노면이 안 좋은 구간도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전륜구동차를 타고 있거든요. AWD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넣어서 얼마나 뽕을 뽑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 넣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전륜구동차로 그런 비포장 도로를 다녀보니까 구동력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몇 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레저라든지 캠핑을 즐기실 거면은 H-트랙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기본적인 4륜 구동에 샌드, 머드, 스노우 이런 모드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근데 이제 좀 옵션가가 250만 원 비싸긴 하죠. 또 이제 르블랑에서는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옵션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도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고요. 스피커도 크렐 스피커 옵션이 있습니다. 이 크렐 사운드를 넣었을 경우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. 그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송출해줘가지고 운전자가 하여금 뭔가 실내에서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인데요. 이게 크렐 스피커와 묶여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넣으면 되지 않나요? 넣고 싶은데 르블랑에서는 그 옵션이 추가가 안 됩니다. 이 크렐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부터 넣을 수가 있고요. 캘리그라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아무래도 이 르블랑 같은 경우는 고급화된 트림이 아닌 가성비 트림이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이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즉, 요 팰리세이드를 정말 고급스럽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에서 옵션 한두 개를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캘리그라피 가시는 게 좋고요. 좀 가성비 있게 탈 거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익스클루시브도 나쁘지 않거든요. 익스클루시브에서 근데 옵션을 2개 이상 넣지 마세요. 2개 이상 넣으면은 르블랑과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비싸집니다. 그 말인즉슨 이게 제가 르블랑을 타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르블랑만 선택을 하셔도 만족스러운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여기서 이제 2열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은 옵션을 한두 개 정도 조금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제 기준에는 르블랑 트림 이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이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 4,200만 원 요 금액대로 뽑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면은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현재 지금 제가 통풍도 켜놨고요. 또 이제 에어컨도 켜놓은 상태입니다. 그랬을 때 요 정도 소음이 올라오는데 시끄럽진 않아요. 지금 옆에 또 버스가 있거든요. 옆에 또 마이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 옆에 이렇게 화물차나 이런 버스가 있어도 이런 외부 소음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노면 안 좋거든요. 이게 스피커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노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은 크게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대신 이런 타이어의 마찰음이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.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넣으면은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게 조금 더 덜 들리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캘리그라피 트림을 탔을 때 그때는 이제 이 크렐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었는데요. 요 정도로 타이어 마찰음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. 확실히 옵션이 있는 게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. 지금 제가 계기판에 요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데요. 팰리세이드는 전륜 기반의 4륜이라서 그런지 평상시에 이렇게 항속할 때에는 전륜 구동을 조금 더 많이 써줍니다. 한 7:3 정도로 전륜을 조금 더 많이 써줘요. 그리고 코너 같은 곳에서도
뭔가 5대5 배분이 아닌 한 7대3에서 많으면은 6대4 정도로 구동력을 써주고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뭐 드레스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휠 크기가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. 근데 이 20인치도 제 기준으로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느껴집니다. 근데 르블랑부터는 강제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휠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아래급인 산타페 같은 경우는 5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하극상인 21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물론 이거는 뭐 풀 5에다가 또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,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는 휠일 것 같긴 한데요. 중형 SUV급의 21인치는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. 팰리세이드가 이게 준대형이거든요. 이 세그먼트를 담당하는데도 20인치는 뭔가 좀 하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D 세그먼트의 21인치는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이게 딱 봐도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요 주차 보조 옵션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차 보조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, 요게 스마트 키에 들어갑니다. 저는 이 주차 보조 옵션이 있는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괜히 막 이렇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한번 차를 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동을 원격으로 걸고 차를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차를 타거든요. 이 옵션이 69만 원인가 79만 원이거든요. 요거는 꼭 넣으세요. 제가 연비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9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총중량이 2.5톤이고 또 이제 배기량도 3.8인 만큼 연비가 두 자릿수가 나오기란 조금 어려운 차 같기도 한데요.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디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자, 이렇게 2024로 연식 변경이 된 팰리세이드, 또 이제 신규 트림인 르블랑을 시승을 해보았습니다. 저는 작은 차 탈 때보다 이렇게 큰 차 탈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날도 더운데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. 잘 자요. 그럼 안녕. 안녕.